안녕하세요. 초등맘 라디오의 도반장입니다. 주단쌤의 이 매십 만점 수학 공부법 본격적으로 우리 주단 선생님 모시고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학교육 전문가 주단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전에 얘기를 주셨지만은 사실 선행학습이라는 게 누구나 사실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요즘은 선행을 안 하면 안 될 만큼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네. 있잖아요. 선행을 꼭 따라가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요 얘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 수학교육에 있어서 선행은 그냥 필수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필수이냐라고 이제 돌이켜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난이도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더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아이들이 배우는 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어려운데 가뜩이나 많이 해야 되니까 일찍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자, 저는 선행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니에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선행은 필수라고 얘기하시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뒷받침이 된 아이들한테 필수인 거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오히려 현행을 신경을 쓰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네, 보통 이제 선행 있고 현행 있고 후행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후행. 그러니까 네. 복습 개념. 맞아요. 복습이죠. 자, 보통 선행의 기준은 뭘 선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통상적으로 뭐 한 학기 정도 미리 공부하는 거. 자, 그거는 아닐까요? 예습입니다. 예습입니까? 네. 한 학기는 아니고 한 네. 학기보다 한 학기 초과 한 예를 들어 1년, 뭐 1년 반,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를 이제 선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교육특구 같은 데 가면 뭐 예를 들어 대치동, 목동 이런 데 가면은 4년 선행이 그냥 평균이래요. 4년 선생님? 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이 고1 거나 2거를 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7년 선행을 하는 케이스도 흔하진 않지만 드물지도 않다. 4년 선행도 이거 힘든데 싶은데 네네. 7년 선행을요? 네네. 그런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선행이냐라는 거죠. 저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7년의 선행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더 어려운 걸 공부하면 그 아래 거는 더 쉽게 잘할 수 있어야지 그게 제대로 공부한 거죠. 그렇죠. 그게 제대로 공부한 맞아요. 거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걸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학년에 조금 심화된 문제집 같은 걸 풀었을 때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못한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대다수의 아이들의 선행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선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선행을 할 수 있느냐 못하냐라는 기준은 저는 현행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느냐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에서 막 선행을 빨리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선행을 빨리 뺀다라고 했을 때, 지금 학교 성적이 막 내신 대비를 해서가 아니라 평소 실력으로 자기 학교 기출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80점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 이미 선행을 하면 안 됩니다. 80점 정도가 넘으면 그래도 선행을 좀 해봐도 된다는 네, 거. 조금씩은 시작을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또 문제는 선행이라는 게 어느 정도 깊이로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깊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겉핥기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깊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가 문제가 있어요. 너무 얇게 가면 아이들이 그 학년이 됐을 때 혹은 그걸 복습할 때 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 제가 굉장히 많이 본 케이스인데요. 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통 공식이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요. 그렇죠. 특히 공식. 어려운 네. 내용을 배울수록 공식이 머리 박혀요. 개념 같은 거는 모릅니다. 개념은 모르지만 나는 저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공식에 대입해서 풀 수 있어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이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공식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공식을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공식을 조합해서 개념들을 잘 연결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이제 고난이도고 고등학교 때 나오는 실제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연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공식만 너무 공부하게 된 아이들은. 근데 이게 선행학습을 대충 한 아이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깊이 하는 게 또 안 좋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깊이 하는 게 안 좋을 건 없죠. 네, 안 좋을 건 없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학 공부가 이해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암기라는 영역도 있는데, 이 암기라는 영역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복습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닥까지 완전히 깊이 파가지고 심화를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마련이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 정도 심화의 노력을 할 바에야 오히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 심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머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선행을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문제집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기본 문제집이 있고 응용 문제집이 있고 심화 문제집이 그렇죠. 있잖아요. 문제집은 난이도에 따라 이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집들을 봤을 때 응용 정도까지는 해야 선행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기초만 하면 그거는 공식만 위주로 혹은 나중에는 아예 기억도 나지 않은 영역이 되고 심화까지 하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낭비가 심하니까 응용 정도를 해서 공식도 사용하고 개념도 이해해서 어느 정도 문제는 소화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하는 게 선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행은 너무 빠를 필요까지는 없고요. 저는 1년 정도, 빠르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라고 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선행을 누가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다라면 어떤 기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지를 우리 스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책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지나친 선행과 스트레스로 또 질려서 포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흔히 이런 친구들은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처음에 산수라는 영역은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네. 특히 뭐 더하고 빼고 뭐 곱하고 뭐 이 정도까지는 다 좋아해요. 왜냐면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배운 지식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희열감 같은 것들인데 네. 사실 아이들이 수학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그 단계를 넘어서고 뭔가 학문적인 접근이 들어가게 되는 초등학교 중학년 정도에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저한테도 혹은 부모님들한테도 그런 질문 많이 할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쓸모없는 수학 공부를 왜 해?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 특히나 미적분을 도대체 인생 사는데 왜 풀어? 그냥 마트 가서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고 뭐 네. 계산기도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애들. 그런데요. 저는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게 그런 연산이나 그런 능력이 아니고 그 기저에 깔려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자 지금 도반장님도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이제 가셔야 된다 네. 라고 하면은 일단 내비부터 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비가 만약에 먹통이라면 아, 내가 알아서 이거 어떻게 가야 될지 네. 해결해야 되죠. 네. 아, 이때 수학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게 최적화돼서 내가 고생하지 않고 거기에 적절하게 갈 수 있느냐. 어떻게 가야 내가 뭐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거기에 도착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메커니즘의 기저에는 사실 이런 수학적 사고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배우는 거는 미적분 같은 그런 개념들이 아닌 거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했었던 많은 이제 그런 사고력, 창의력 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조금 설득을 시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공부를 하게 되면 흥미를 잃지만 현실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핀란드 수학이랑 조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핀란드에서 지금 은퇴하셨지만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는 전 세계 수학 교사 중 10명한테 주는 그 탑 10에도 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책을 같이 쓰기 위해서 핀란드 방문을 했었는데 식사 시간에 그분이 아이들한테 퀴즈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퀴즈였냐면 뭐 우리처럼 이렇게 밥이 아니니까 파이 같은 거를 네.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파이가 이제 똑같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모양이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근데 각자의 이제 그 그릇에 다 나눠 담고 이거를 너희가 4명이니까 4등분을 자유롭게 해서 각 형제 자매들하고 나눠 먹자. 이런 제안을 하신 거죠.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일자로 잘랐을 거고 네모나다면 그렇죠. 어떤 애들은 뭐 원형이라면 피자 자르듯이 잘랐을 거고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걸 똑같이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되는 포인트라는 게 있고 네, 그게 수학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이제 원리인데 그런 것들 아이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똑같이 나누고자 하는 의지만으로 뭔가 즐겁게 이제 그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식사를 하고 나서 큰아이를 중심으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얘기를 서로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 돼, 뭐 저렇게 하니까 안 됐어, 뭐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창의력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책이 어떤 것들이 좀 나오는지 막 이렇게 봤는데, 신기하게 핀란드에서는 부모들이 그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퀴즈를 맞출 수 있는 책들이 좀 출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검색을 해봤더니 한 권이 딱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외국서를 번역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이제 이 책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잘하고 싶어 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게 아이들의 습성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싫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흥미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자동차와 관련돼서 아이가 좋아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수학의 원리를 좀 많이 유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왜 자동차 바퀴는 4개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앞뒤 바퀴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호기심에 의해서 뭔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던 중에 분명히 숫자라는 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학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 수학을 보통 과학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인 원리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영역에 대해서 뭔가 그런 스토리를 풀게 되면 내가 이거를 나중에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연구하고 싶다면 내가 지금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재미없어도 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학습 동기죠. 저는 이제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수학을 수학으로 접근하지 말고 다른 걸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아이들이 즐거워할 만한 거, 예를 들어 말씀드린 퀴즈,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어디까지나 이게 학습이 아니라 아이는 놀이이자 뭔가 즐거운 경험으로 남아야 저는 즐거우면 그 이후에 조금 괴로운 것도 아이들이 견딜 수 있다고 핵심인 생각하거든요. 것 같아요. 네. 학년별로 그 중요 포인트들이 꼭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책에도 있지만 네. 각 학년별로 하나씩이라도 좀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초등학교 1, 2학년을 묶어서 좀 말씀드리면 이때는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부터 시작을 해서 연산, 그리고 이제 사고력과 관련돼서는 수학과 관련된 즐거운 동화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읽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선행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분수, 이게 아이들한테 분수, 제일 네. 어렵지 않냐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12년 로드맵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거 전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들, 네. 이거 체감 난이도와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도 그것도 적혀 있다는 있어요. 얘기시군요. 네. 네. 그래서 초등학교 6년은 그렇게 이 책에 있는 이제 그 가이드와 함께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6학년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중학교 걸 선행을 해야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선행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게 일단 시험이 없고 아이들이 더 바쁘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체감하기에는 내가 교복을 입을 뿐이진 않아. 아직 초등학생인 게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학교 1학년까지 초등 과정을 정리하고 보통은 복습은 생각 안 하시거든요. 네. 앞으로 달려가기 바쁘신데 그쵸. 저는 복습이 있어야 그 이후도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맞아요. 위해서는 일단은 제가 이 책에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뭐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요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거라던가 아니면은 수학 사전이라던가 아이들 봤던 교과서, 문제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버리지 마시고 학년이 지났다고. 그때 이제 제대로 이제 복습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심화까지는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네. 중학교 걸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1학년은 중학교 1학년은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중2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시험을 보게 되는 때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공식적으로 보게 되는데 요때 이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정말 그 시험은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첫 시험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 다시 한번 짚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중3 겨울방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직전의 겨울방학이라는 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굉장히 황금기예요. 그렇죠. 실제 뭐 중2 겨울방학, 중1 겨울방학보다 훨씬 더 길고 여유로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요때 집중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자세하게 책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1학년 매우 중요합니다. 고1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때는 내신에 올인을 하는 1년이 돼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아이가 뭐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만 믿고 고등학교 3년을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 얘기는 할 만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고1 때부터 잡는다는 얘기예요. 고1에서 내신을 챙기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 근데 고1에 내신을 챙기기 위해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는 학교를 파악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학교를 파악하는 네. 시간. 그래서 이 학교의 내신은 어떻게 나오냐는 기본이고요. 그거 말고 선생님의 성향이 어떠며 수행평가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교의 활동들, 특히 내 학생부에 기재될 만한 뭔가 활동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서포트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저는 공식적인 루트와 약간 비공식적인 루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공식적인 루트는 학교 알림이라는 걸 통해서 학교 알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학교 알림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교의 정보에 대해서 이제 모든 정보가 다 올라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배정받은 학교를 치고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어떤 제도. 아니면 뭐 이제 평가 제도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학교 알림을 또 어떻게 꼼꼼하게 보는지도 이 책에 네. QR코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네. 번째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얻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상대적인 정보의 격차가 생기는 부분이긴 능력이 하지만 없는- 지역 맘카페 같은 경우들도 네. 특히 또 엄마들이 모여있는 교육 카페 같은 경우에 뭐 무슨 학교가 어떤 네. 성향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유명한 학교들은 뭐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동네 엄마들 학교의 정보를 나눔할 수 있는 그 엄마들만의 커뮤니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장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대화가 조금 이루어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머님들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비공식, 공식적인 그 루트를 통해서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조금 파악을 하셔야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챙길 수 있는 걸 다 챙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고2 때, 고3 때 입시 임박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늦는다는 거죠. 제가 여기 책에도 언급을 했는데 엄마의 전략이 필요해요. 엄마의 전략. 네, 엄마가 전략이 없으면 우리 아이가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보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아이의 전략을 짤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습득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책의 엑기스는 마지막에 있죠. 자, 부록을 보면 초중고 통합수학 연간 단원맵과 그 활용법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하다고 이렇게 많이 강조하셨고 네. 아까 또 살짝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보너스 개념으로 네. 요거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서점에 가시거나 인터넷 주문을 하시면 저희 책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님들 보지 말고 사세요라는 얘기가 네. 아니라 사실 저희가 이렇게 부록으로 뭐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도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2015 개정교육과정 하에 수학 연간 단원맵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5개 영역에 의해서 각 단원들이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표현한 지도입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별책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는데 요거를 꼭 아이 방에 붙여놓으셔야 돼요. 네, 붙여놓고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고 부족한 거나 앞으로 보충해야 될 게 무엇인지 나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 지도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책에 있기는 해요. 제가 아까 전에 선행, 현행, 그다음 후행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그쵸? 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특정한 단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거를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따지고 올라가 보면 초등학교 때 어떤 특정 단원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처방을 할 수 있는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으시는 지도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눈에 보이니까 아이도 부모도 네. 지금의 상태를 계속 체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그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붙여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X표 없애버리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내가 요거 완벽하게 했다. 그 라인 다 X표 치고 없애버린다. 이러면 이제 내가 뭔가 성취하는 성취심도 그렇죠. 느낄 수 그럴 있고요. 때- 그런 걸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좀 제가 들어놨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분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분수는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5학년 때까지 이제 배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분수라는 거를 사칙연산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나머지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수가 분모가 다른 분수를 덧셈하기 위해서는 통분이라는 게 필요해요. 아시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곁다리로 배워야 될 중요한 개념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우리 아이가 어떤 거에서 부족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 그리고 이거, 그리고 하나 더 뭔가 필요하다면 우리 아이들 교과서 또는 이제 수학 사전이라는 책들이 시중에 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책들을 참고를 하시면 우리 아이의 후행 학습은 확실하게 잡고 가실 수가 있다. 후행을 잡으면 현행이 잡히고, 현행이 잡히면 선행을 할 수가 있고, 선행을 잡으면 내신과 수능이 잡힌다. 이렇게 결론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초중만 라디오 대신 질문해 드립니다. 오늘은 내신 만점 수학 공부법의 저자 우리 주단 선생님 모시고 질문 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